지난 주말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하여서 자유와 민주주의 연대의 주요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은 한일 양국 국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동포가 겪었던 피폭의 아픔, 차별과 회한의 상처를 처음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한마음으로 보듬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위령비를 참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정원술 한국 원폭 피해자 협의회장은 그 소감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대로 잊혀지는 줄 생각하고 살았다. 이제야 한의 끝자락이 풀리는 느낌이다. 원포로 눈을 잃은 일본 야구의 전설 장훈 전 선수도 인터뷰를 통해 감사할 따름이라며 마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장기간 단절됐던 한일 관계가 우리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 정상화를 이루고 셔틀 외교도 복원되자 안보 협력,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78년간 그늘 속에 외면받고 있었던 제일교포의 아픔까지 양국이 함께 위로하는 감동 드라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으로 안보 경제의 협력을 확인해서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보다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외교가 국내 정치의 도구였던 지난 정권의 짝퉁 외교와는 격이 다른 명품 외교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상화되는 한일관계, 한미일 3국 관계로 인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자 민주당은 다급한 탓인지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두고 닥치고 비난의 혈안입니다. 민주당은 있는 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만 들은 다음에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구태를 아직도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정 조율도 없이 오로지 선전선동을 위해 묻지마 방위를 자행했던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은 극좌 폭력단체 계열로 분류된 중핵파 진료소를 방문해서 국제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자당의 망신방위론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이 IAEA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자당의 집권 시절은 괜찮다고 하고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는 민주당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한국의 시찰단까지 더해져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 진일보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전히 민주당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뻔뻔한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과 재판정을 빈번하게 드나들게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탄급 리스트에 당 해체 수준의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닥치고 바늘머리만 일삼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깡통 외교, 혼밥 외교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노총 전직 간부의 간첩 사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을 총회장님, 북한 문화교류국을 본사, 민노총은 영업 일부라고 칭하면서 평범한 일반 기업인 것처럼 꾸며 북한과 100여 건에 가까운 지령을 주고받은 민노총 전직 간부의 역대 최대 간첩 사건은 민노총을 노조단체로 믿었던 우리 국민들에게 경악할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소장에 담긴 지령의 내용을 보면 북한은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간섭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령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자 북한은 보수 세력의 집권 야망을 짓부숴 버리기 위한 당면 활동 방향이라면서 반보수 투쟁 실천 활동을 제시하고 보수 세력에 대한 혐오감 증폭에 이바지했으면 한다라고 지령했습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촛불 집회를 두고도 북한은 역적 패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낸다며 치하하고 역적 패당에게 보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것이라며 투쟁 구호까지 적시해서 지령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지령을 내렸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키라 라고 지령하고 일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도록 하라라며 북한은 한일 관계의 갈등 극대화를 꾀했습니다. 또 지난 연말 전에 국민을 볼모로 했던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 시에는 이탈한 조합원들을 각성시키라고 하는 등 대정부 투쟁과 불참 노조원에 대한 응징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렸습니다. 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는 외피를 입었지만 내막으로는 사회 전반에 김정은 숭배 열풍을 최대로 고조시키기 위한 당면 활동 방향이라는 북한의 문건을 받아들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가 전복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총 지도부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뒷전이고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전복을 도모했다는 세간의 비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민노총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민노총은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의 적법한 노동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당국은 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압력하고 있는 간첩을 발본색원해내야 합니다. 민주당도 북한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국민적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대공수사권 강화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하셨습니다. G7 정상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달아 가지며 위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나 연대와 지지를 확인하고 시급한 지원은 물론 전후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협의했습니다. 인도, 베트남,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국가들과는 전기차, 배터리, 원전 등 경제 협력 수준을 고도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났고 한일 정상이 함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여 과거사 공유를 향한 또 하나의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는 쉴 틈도 없이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나 국익을 정대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성과 깎아내리기와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엑스트라, 덜러리 등 온갖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이번 G7 정상회담 성과를 폄훼하고 있는데 자해를 넘어 자폭 수준의 국익 훼손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지도부는 G7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에도 장외 집회에 참석하여 괴담 살포에 나섰습니다. G7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 검증을 지지한다고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독자적으로 오염수 시찰단까지 보낸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우리 정부는 그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를 점검하고 있는데 오로지 민주당만 비과학적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내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는데 현재까지 미국 소고기로 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전자파에 튀겨진다. 성주 참외 망한다며 사드 괴담을 퍼뜨렸는데 전자파 피해는 단 한 건도 없고 성주 참외는 사드 배치 이후 오히려 매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태와 코인게이트로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철진한 죽창가와 광우병 시즌2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대국민 선전선동이 아니라 코인게이트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신속히 김남국 의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론에 등 떠밀려 넉장제소를 해놓고도 검경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느니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들은 죄다 절차를 무시하고 위장 탈당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통과시키면서 김남국 의원 징계는 절차대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실효도 전혀 없는 청문회까지 카드까지 꺼내면서 물타기로 상황을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제대로 된 해명도 진상을 밝힐 자료 제출도 본인이 약속한 코인 매각도 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몸을 숨겨서 국민의 대대적인 비난을 피해 보려는 모양인데 오직 진실만이 국민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주당도 김남국 의원 탈당으로 손을 틀었다고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강성 지지층의 남국 수호 여론에 편성하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김남국 의원과 함께 설려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민주당은 윤리특위에서 조건 없이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진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길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영국에서 열린 G7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조차 성사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G7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는 물론이고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다시 워싱턴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미국 국빈 방문 이후 계속되는 외교 성과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 외교의 중심에서 북한의 위협을 상대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얻어가는 중입니다. 어제 한국에 도착한 독일의 슐츠 총리는 DMZ를 직접 방문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입도 뻥긋 못하는 민주당보다 독일에서 온 슐츠 총리가 더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라는 노래 가사처럼 북한 앞에만 서면 민주당은 왜 작아지는가? 라고 묻고 싶습니다. 독일 슐츠 총리의 일성 앞에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한 민노총은 반국가 이적단체로 해산당하기 전에 지도부 해체로 국민들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 노선이 민주당과 민노총의 폭주에 날개를 달아준 셈입니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국제 정세에 둔감하게 졸음 운전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싸 외교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선진국들과 연대하며 통 큰 결단의 인싸 외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은 말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코인이 아무리 많아도 코인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평화는 오직 우리의 힘과 국제사회의 폭넓고 두터운 지지,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외교 정상화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국회 정상화, 정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